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갑진년 새해 동북권 주요 현안과 정책들을 살펴보는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순천시 편입니다. 2024년 순천시의 현안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노광규입니다. 네, 정병회 순천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연초에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2024년 갑진년 지역민들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 먼저 한 말씀씩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광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시민 여러분들과 또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순천이 가야 될 미래, 전남 동북권이 가야 될 미래들을 잘 설계해서 보람 있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병희 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희 의장입니다. 저희 순천시의회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 새해 인사 먼저 한 말씀씩 들어봤는데요. 이제 2023년을 돌아다 보면은 이제 소회도 남다르고 또 이제 내놓고 싶은 시정 성과 또 의정 성과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한 해 정원박람회로 정신없던 한 해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의원님들께서 정원박람회를 찾아주셨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순천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람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작년에 순천시 우리 의회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순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를 2차례 했고요. 임시회를 6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1일간의 회기를 운영했고 총 24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이룩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작년에는 2024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그리고 국립순천대학교 글루콜 30 선정, 동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고 또 문화도시로의 지정, 정말 많은 성과를 낸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정말 우리 순천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생각하시는 가장 큰 시정 성과는 뭐라고 보신가요? 우선은 순천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전국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은 더더욱 심해져서 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이때에 지방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곳이 순천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제일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뭐냐, 시장 혼자 잘해서 의회만 잘해서 지역이 살아나지가 않는데 정치권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민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가면서 완전한 지방정치의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했던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동력 중에 하나였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특히 호남 같은 데서는 중앙정치에 종속돼서 또 중앙정부에 종속돼서 지역이 고유한 기능을 가지면서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는데 작년에 우리는 달랐습니다. 사실은 순천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지만은 우리 정병회 의장님이 정치 경험도 많고 저도 정중한 얘기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13년의 정원박람회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의회에서 특단의 응원과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럽시다 해서 이 작년에 이 정원박람회가 제때 치를 수 있도록 적게 응원을 했거든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전국의 지자체들을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가
정말로 제대로 한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 눈높이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부응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들은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바탕 위에서 순천은 향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았고 또 공무원들도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한 그런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정과 의정의 협치가 만들어낸 성과가 가장 컸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과가 있었으면은 물론 아쉬웠던 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말씀 저희들이 이제 부탁드릴까요? 박람회도 성공하고 무슨 경전선도 우회하고 뭐 동천도 국가어천이 되고 대기업도 오고 문화도시 되고 굉장히 성과들이 많지만 아쉬운 것들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임기가 1년 차였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네, 정원박람회를 개막을 했는데도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계속되고 이런 것들은 진즉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시정을 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원칙을 가지고 풀어냈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도 또 미래의 희망을 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의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작년 한 해 뭐 정말 값진 성과가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만은 아쉬웠던 부분은 뭐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뭐 국립순천대학 국가대학 유치가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 순천시에는 앞으로 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님비 현상을 극복하는데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 시정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올 한 해 순천시의 현안과 수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순천시는 이제 정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죠. 이제 이후 구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거기에 앞서서 이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냉정하게 평가해도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물론 일부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의 평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인구 30만도 안 되는 지방 도시가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정말로 전폭적인 지원 없이 이 정도 일을 해내는 게 대한민국의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이 정도 학벌이 높은 국민들이 5분 중에 1분이 순천을 방문할 정도가 됐으면 이거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그러면 이 1,000만 명이 온 박람회에서 그럼 어떤 걸 느꼈을까 했을 때 요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문화들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으면은 더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너무 넓다가 보니까 이걸 다 돌아보는 것은 이게 생각보다는 힘들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3대가 다 왔을 때 할아버지든 자식들이든 손자 손녀들이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모조리 다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콘텐츠를 보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미래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와 함께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노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평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더 붙여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개발을 외칠 때 우리 노관규 시장님께서 생태 보존을 위해서
뭐 정원박람회를 구상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생태가 경제를 리드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순천시가 정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K 디즈니 순천을 집약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K 디즈니 순천이라는 커다란 이 대주제를 놓고 이제 정원 그리고 다음에 문화, 디지털이 이제 융복합을 시키겠다라는 맞습니다. 구상인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이렇게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 보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좀 방대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실 수 예. 있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2013년 정원박람회 할 때도 의장님하고 같이 세계를 정말 많이 돌아봤어요. 네. 이 공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소통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준비를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에 우리가 미국이랑 이런 연수도 미래를 위해서 의회하고 같이 연수를 했어요.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가면은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이 전제하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래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콘텐츠란 말도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 문화까지 붙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K 디즈니라고 붙였더니 테마파크 만든다고 또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네, 계셔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방에는 다양한 먹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현대 교육에 현대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일자리보다는 자신들이 잘할 수 있고 자신들 취향에 맞는 일자리들이 필요해져요. 이거는 고급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것인가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구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 하나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웹툰도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고 이것이 되다 보면은 각종 여러 가지 영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들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서는 현출시켜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산업적으로 어딘가는 또 이게 발전시켜서 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라는 데서 전 세계의 문화 콘텐츠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세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월트 디즈니 본사 같은 역할을 순천시가 하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소위 픽사 같은 스튜디오를 우리가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순천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기지화를 시켜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국가정원의 우수한 점들에 어떻게든지 간에 아주 그 필요 최소한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겠다 하는 게 K 디즈니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시대를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특히 젊은이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구상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충족시켜 가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데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산업들을 같이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을 해놓고도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시작점이 순천대 글로컬 30하고 연동되는 것이죠?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을 구상을 할 때 세 가지 주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스마트팜입니다. 네. 이건 이미 고흥에서 농촌형 스마트팜을 하기 때문에 순천은 도시형 스마트팜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지금 기업발전 특구에다 이걸 넣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우주산업하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천대학의 글로컬 30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먼저 지금 정부하고 프로는 애니메이션 이 중요한 것들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천대학교는 미국 같으면 UCLA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천시가 바로 월트 디즈니 본사나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픽사 같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끌어당기고 여기에 교육받은 학생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창업을 하거나
여기에서 같이 이제 전문가가 돼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는 구상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앵커 기업 유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거기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박람회 이후에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 뭐 우리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도 이에 동참하고자 지난 연수에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을 최후에 완성하고 결정하는 데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의회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동참한다면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뭐 이 일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정말 흔들림 없이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시정에 운영하는데 아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지방 우리는 생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도 하지만 방향이 제대로 잡아서 잘 가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준 것이 또 의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병희 의장님이 이끄는 지금 의회가 정치 경험도 많고 또 이게 해박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어서 네. 결국은 크게 부딪히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나도 아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방향을 조금 틀어주면 좋겠다는 것들이 소통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순천이 단기간 내에 이런 성과를 내는데 의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린 아일랜드예요. 네.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 당시에는 킬러 콘텐츠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이제 부분인데 이제 최근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뭐 전치를 하자는 쪽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그린 아일랜드 순천시의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의회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박람회 하나만을 치러내기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중소도시는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동천읍 국가하천화, 그리고 순천만의 국가해양정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지까지를 고민해서 그린 아일랜드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일부에는 불편하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화의회가 이런 목소리를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해 봤을 때 우리 순천의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지, 시민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0대까지는 존치가 압도적입니다. 60대, 70대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 나와서 이제 10분 중에 6분이 존치하자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는 이 관리 비용을 절반만 세워줬어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면은 집행부에서 좀 보완해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니 이거는 시민들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해서 지금 불편한 것들을 어디로 어떻게 손을 대야지만이 이걸 조금 해소를 할 수 있고 원래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을 갈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는 줄기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 아일랜드에서는 관련해서는 이제 순천시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시정을 이끌어갈 계획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그 소수의 목소리도 이렇게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 생각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집행부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그린 아일랜드 전체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뭐 불편을 조금 호소하고 있고 전치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목소리 잘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또
오천 그린 광장과 더불어서 그린 아일랜드는 우리 순천시 랜드마크처럼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통 편의성을 이제 조금 높일 수 있는 이런 보관들도 좀 구상 중이신가요?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 정책, 또 도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의회 여쭤봐도 의견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병원을 가는 비상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3분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우회하는데 예. 그러면 마을 세 군데가 조금 더 쉽게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호체계를 개편을 해주거나 도로를 조금 더 넓혀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작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네.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의회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 지극히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고 또 반대하는데도 이제 비대위들이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국가정원 전체를 새롭게 리뉴얼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요 마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해줘 가면서 전체적인 우리가 게이트까지를 전체를 다시 고려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부터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 논란이 됐던 부분들, 이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지역 동의를 얻는 것이 순천시나 의회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민 의견 수렴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천시는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는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원칙대로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나 저나 여기를 합시다라고 의견을 주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산골짜기에 때 이 시설을 하더라도 반대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럼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 도시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찌 하는가를 우리가 벤치마킹도 했고 제가 직접 코펜이랑 가보기도 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쓰레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사람 살아있다는 것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구온난화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대책들이 뭐냐. 법이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바뀐 법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까지를 감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가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들입니다. 거기는 우리 지금 시 공무원들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의 시의원이 나와 계시고 전문가들이 나와 있고 지역 시민들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매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쓰레기가 이제 단순하게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바뀌어서 이제 에너지원의 역할도 하고 각종 시대의 과학기술이 발달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산업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과 선진도시의 방향들을 봤을 때 최적 입지가 지금 연양들 이론 아니겠냐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네. 저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여러 시설들을 일거에 불리한 것들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변에서들 찬성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지만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흘려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에 합당하고 그리고 법 절차가 위반된지 안 위반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의회의 대표가 나가고 이것은 단순하게 집행부 시장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중앙부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뭔 얘기냐?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소위 오판할까 봐 이렇게 제도를 철저하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당연하니 의회에서는 절차에 위반됐는지 이런 것들 당연히 살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으면은 결국 우리 시가 앞으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것이고, 절차에 위반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주 세게 받았고 예산의 성립 과정도 여러 논의가 있고 그랬지만은 의회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가 의원들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25분이 넘는 의원들이 바보들이 앉아 계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 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정이 돼서 앞으로 이 일을 시민들 여론 걱정하는 목소리도 넣고 또 법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네. 이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시 집행부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주문이랄까요? 이제 요구사항이랄까요? 아무튼 법과 원칙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닙니다. 뭐 필수 불가결한 뭐 거고요. 즉 어딘가에는 꼭 건설돼야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이 되면 이 소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뭐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 좀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서 정말 2030년 직매립이 금지되는 그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소수긴 하지만은 순천시 의회 내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반대는 아니고 우려 정도죠. 네. 사실 제가 2002년도부터 지방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때 당시부터 순천시가 소각장과 매립장을 준비를 했었지만 다 무산됐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지난 시정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소각장을 준비했다가 또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번에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2030년 쓰레기 대란 정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 내에 이제 소수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소시킬 방안이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반대가 아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갈 것인가, 뭐 이런 정도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순천만 자벌드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임시 운영을 좀 중단했어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쪽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집회도 지금 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해법 없겠습니까? 아니, 해법도 저는 작년 12월 31일로 이제 위탁이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자볼드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게, 작년에 정원박람회 때 1,000만 명이 왔는데 네. 이 자볼드의 입장객은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보다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2022년에는 7만 3천 명 정도가 왔는데 작년에 박람회 때 그 전국에서 들썩들썩 하는데 5만 5천 명이 왔어요. 이건 곧 무슨 얘기냐면은 자볼드는 공공재입니다. 국가 예산과 세금들이 50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갔다 온 사람 반응은 어떤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직업들도 수도 없는 직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자볼드가 이거에 대해서 그걸 해소를 할 수 있게 지금 말 그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산업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 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이용할 사람들을 고려를 해서 이 안의 것을
새롭게 리뉴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니, 1,000만 명이 와도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네. 500억이나 들었는데. 이 와중에서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리뉴얼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일도 없고 지금 수입이 없는 데서 이 사람들 급여를 계속 줄 수 있겠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시대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리뉴얼을 했은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직영을 할 것인지, 네. 응? 공무원들이 아니면 똑같이 위수탁을 해서 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우리만 독단적으로 지금 해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돌아볼 테니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라. 일방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500억이나 들은 이 공공시설이 거기에 몇 분들만을 위해서 이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존재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는 게 먼저거든요, 이게. 이렇게 우리도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자꾸 총선 이슈로 마치 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자꾸 아이들 오는 데 와서 계속 투쟁 일병대로만 하는 것들은 시장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도 소중해요. 그렇지만은 여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들이 1,000만 명이 오는데 5만 5천 명밖에 안 오고 불만이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하면은 이거를 끌고 나갈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고민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한쪽 면만 해갖고 일자리를 다 없앴니 고용이 어쨌냐고 이렇게만 주장하면은 저는 시민들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천만 잡아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이제 다음에 경전선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경전선 이전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네, 현재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폐선부지 활용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뭐 사실 그동안 이 약 90년 동안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때문에 주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위험과 불편을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도시 발전이 저해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전선 전차로 사업과 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 순천시의회에서도 경전선 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네. 전라남도와 정부에 정말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정부로부터 대안을 확약을 우회든 다른 어떤 대안이 네. 됐든 그런 결정들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순천시 의회도 정말 시민의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전선이 우회 결정을 해서 그게 폐선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집행부와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미국 출장에서 샌안토니의 리버오크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경전선 폐선 부지는 공교롭게도 동천과 이사천을 자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조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폐선 부지 활용하는 부분을 이제 동천과 옥천, 이사천까지 연계하는 방향, 그 폐선 부지를 연계하는 방안들을 고민 중이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의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미국 합동 연수를 가서 같이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 부분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확정돼서 공사가 진행돼 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회하도록 해낸 일이라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오셔가지고 현상을 보시고 주신 선물이어서 이거는 그냥 정책 이해관계 없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도록 진짜 우리 시민들 애 많이 쓰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지사님한테도 할 소리 못 할 소리 해가면서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 기회를 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봤을 때 저희들이 509거든요. 그게 경전선 전체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난 8월부터 기본비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우회 노선을 어디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가 아마 올해 6월달 정도면은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 부분을 1차적으로 철도 노선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시로 소속되게 하려 그러면. 근데 정치적으로 잘 풀면 이거를 국가 재산이든 지방정부 재산이든 다 국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걸 푸는 게 올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정치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네. 이게 시로 이제 돈을 안 들이고 오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진짜 과거처럼 자전거 도로나 내고 말 것이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천과 이사천 그리고 옥천, 이게 순천은 굉장히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답고 그리고 크게 이게 싸납지 않는 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지혜를 모을 것이냐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샌안토니오시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리버오크라는 것을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도시 전체가 물로 다 연결돼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모양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거를 정부하고 조율한 문제는 남아있지만 우선 도시계획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천의 국가하천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염두에서 중앙부처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30년에 경전선이 우회에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도시의 모습은 정말로 남해안 벨트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략을 지금 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선이 뚫렸다는 얘기는 광주라는 큰 도시와 부산이라는 큰 도시가 전남 동북권에 있는 이점들을 다 빨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준비를 해서 양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것보다 동북권 지역으로 뭉치는 소위 구심력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소폭 감소를 했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폭들은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러니까 다소간의 이동들이 있고 연말에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대로 유지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2040년까지 인구 추계를 해봤거든요. 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건물 내고 도로만 넓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계를 해봤는데 지금보다 인구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은 완전히 크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원인이 뭐냐? 자, 지역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지금 노년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들이 동의했던 산업들은 존재하고 그런 일자리들은 많이 있지만 요즘에 디지털 세대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소위 일자리를 먹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먹고 싶은 것들을 고를 수 있도록 전략을 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둥지입니다. 수도권이 먹이가 많아서 올라가긴 하지만 거기는 둥지가 없습니다. 소위 집 문제부터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여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이와 둥지를 동시에 해결해 가면서 이제 점점 더 큰 도시들과 교통이 편리해져서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빨려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관계와 교류 인구를 늘려주는 이런 정책을 병행해서 펴나갈 그럴 생각이고, 전남 동북권이 지금 행정구역이 나누어져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연합하고 연대해서
서로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해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결국은 공동 전략을 펴지 않으면은 저는 인구 소멸 시대에 지방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장님께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예요. 이제 의대 설립 뭐 지금 잠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개시 시작했어요. 공공보건의료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죠.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어떻게 진행돼야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요즘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의과대학 유치, 뭐 대학병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도 전라남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좀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정말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뭐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노광규 시장과 집행부는 뭐 전국 뭐 전남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또 새롭게 시작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네.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들 기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천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준비하고 또 지역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정치권들과 소통과 화합해서 분명코 이 도시가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고 새로운 이정표다 이런 것들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정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기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혜 의장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포함한 25분의 순천시의 의원님들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2024년은 푸른 청룡해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이라는 이름 그대로 시민 여러분의 값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긴 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광규 순천시장 그리고 정병회 순천시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순천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은 순천시는 이제 K-디즈니 순천이라는 비전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